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3년 11월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한 캄보디아. 동남아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납치됐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물에 갇혀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강대국이라 불리던 나라. 인권을 외치던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그들은 달랐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출합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이토록 무모하고 대담합니까? 국민은 국가가 지킨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결단에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회의를 열었고 프랑스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리스펙 코리아. 한국 정말 좋아요. 한국 정말 멋있어요. 한국 정말 부러워요. 땡큐 코리아. 한국 고마워.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가 그 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를 장악했고 납치된 사람들은 건물에 감금돼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모니터 앞에 앉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2023년 현실이라니 말이 됩니까?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저는 에드워드 카터, 영국 출신 국제안보 전문가입니다. 25년간 분쟁지를 다니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정부는 공범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동남아 전역에서 납치 피해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말이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했죠. 피해자 명단, 실종 경로, 조직 구조도.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범죄 조직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를 유인했죠. 공항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건물에 가뒀습니다. 탈출? 불가능했습니다. 철창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매수된 경찰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서 이런 조직을 수없이 봤지만 관광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런 규모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현지 정부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거였죠. 뇌물이 오갔고 정치인들은 침묵했습니다. 국제기구 브리핑룸. 각국 대표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채널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들만 되풀이될 뿐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푸놈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다 납치가 된 후 결국 시신엔 구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손목엔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죠. 현지 경찰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죠. 심지어 한국 측에 당신 국민들이 사기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죠. 라는 말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펜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태국 역시 자국민 피해자가 수백 명임에도 외교적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안일한 대처는 분명 경제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마찰이 두려웠던 거죠. 국민의 생명보다 무역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동남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지도를 뒤덮고 있었죠. 각각의 점이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하려는 나라는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긴급 알림이 떴죠. 태국 방송국 속보. 한국 정부 캄보디아 긴급 대응팀 파견 결정.
저는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외교적 결단력은 의문이었던 나라였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푸놈펜 공항 레이더. 정부 전용기 코드가 포착됐죠.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합동팀이었습니다. KUR 정부 태스크포스. 24시간 만에 움직이다.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4시간이었습니다. 회의만, 검토만 한 달째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참지 않았습니다. 태국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동남아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안 움직여? 한국처럼 해야 한다. 이게 진짜 정부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세계가 침묵하던 순간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푸놈펜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죠. 이 작전이 동남아 전체의 판을 싹 다 바꿔버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새벽 4시 푸놈펜 공항.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레이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가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어둠을 가르며 켜졌고 항공기가 착륙하자 현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차례로 내렸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회담팀이 아니었습니다. 작전팀이었죠.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불안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있었죠. 태국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는 되셨습니까? 우리는 협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2차관의 짧은 그 한마디에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펜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들은 곧장 이동했습니다. 대사관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작전 본부로 갔습니다. 저는 정보망을 통해 그 내부를 확인했죠. 놀라웠습니다. 이미 현지 네트워크는 구축돼 있었고 통신 장비, 분석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24시간 만에 이걸 준비했다는 겁니까? 한국팀은 코리안 데스크라는 이름의 합동 지휘센터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경찰, 정보기관이 한 공간에서 움직였죠. 벽에는 캄보디아 전역 지도가 걸렸고 붉은 핀들이 박혔습니다. 각 핀이 납치 의심 지역이었습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정보 수집, 현지 경찰 접촉, 피해자 가족 면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건 즉흥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보요원 한 명이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만났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말했죠.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협력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조사 중입니다만. 조사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국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태국 언론이 긴급 속보 방송을 내보냈죠. 한국 행동으로 증명. 말레이시아 신문 헤드라인도 바뀌었습니다. 코리아 무브스 퍼스트, 한국이 먼저 움직였다. 소셜미디어엔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리스펙트 코리아, 비 라이크 코리아.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팀은 밤새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동선, 범죄 조직 통신망, 자금 흐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작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망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위치는 푸놈펜 외곽 3곳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조직은 중국계 사마페 계열이며 현지 경찰 일부가 연루돼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요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깔린 긴장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구출 작전은 72시간 이내 실행합니다. 외교적 협상과 동시에 진행하되
필요시 단독작전도 불사합니다. 단독작전. 그 단어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긴장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과도한 개입이라며 항의했지만 한국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전명 블루 시그널. 이것은 외교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의지인 것이다. 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고요하지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가 지킨다. 라고 말이죠. 그들의 침묵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만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과는 달랐죠.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측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사 중이며 한국 국민들이 사기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국민이 죽었는데 교육? 이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태국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소셜미디어는 더 격렬했죠. 이게 정부냐? 한국을 욕하기 전에 범죄자부터 잡아라. 저는 한국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3개 부서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정보기관은 범죄 조직 통신망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색을 준비했고 외교부는 주변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했죠.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이건 전쟁 수준의 작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국 정보요원이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푸놈펜 외곽 건물 하나였죠.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철창이 설치된 창문, 이상한 통신 신호. 그곳이었습니다. 작전팀이 소집됐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말했죠. 우리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구조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팀은 캄보디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현지 경찰은 망설였죠. 상부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즉시 움직였습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새벽. 한국 합동팀이 목표 지점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무전교신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겟 건물 확인. 진입 준비. 인질 위치 파악 중. 안전 확보 우선. 긴장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죠. 그리고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5명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감금된 지 한 달이 넘은 사람들이었죠. 구출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피해자들. 그들을 부축하는 한국 요원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극기가 달린 차량들이 그들을 실었고 한국 지휘관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작전을 준비했죠. 저는 그들의 모습에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플레이조차 하지 않는다. 태국 방송이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해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언론도 똑같았습니다. 모두 한국을 주목했죠.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Be like Korea 이게 진짜 정부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관련 언급량이 전날 대비 800% 증가했습니다. 긍정평가가 95%를 넘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의 혁명이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의 등장 이후 통신망 일부를 차단했죠. 저는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심리전의 첫 승리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놈펜 대사관 인력을 2배로 증원했습니다. 긴급 귀국 지원 명령도 내려졌죠. 현지 한국 교민들이 대사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릴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는다.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이 순환이 바로 강대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수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 갑자기 협조적인 태도로 변했죠. 저는 냉소했습니다. 결국 힘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결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존중의 언어를 사용했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데이 코리아 무브드, 한국이 움직인 날.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나?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구출 작전 이틀 후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푸놈펜 정부청사 앞에 서 있었죠.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주권 침해, 일방적 작전, 외교적 결례. 그런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펜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방치하던 자들이 주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돌아섰고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외교력.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죠. 일방적 작전의 위험성. 저는 기사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국민이 죽어갈 때는 침묵하더니 말입니다. 한국 작전 본부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정보망을 통해 그 변화를 감지했죠. 일부 요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철수 검토. 그 단어가 회의실에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붉은 핀이 박힌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인질들의 위치였죠. 그런데 현장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한국팀이 두 번째 목표 지점인 푸놈펜 외곽 건물에 접근하자 현지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세 대의 경찰차가 도로를 봉쇄했고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차에서 내려 현지 경찰청장과 마주섰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눈빛만이 오갔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비켰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 없는 승리였죠.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한국팀이 확보한 정보망이 차단됐습니다. 통신 신호가 교란됐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중국 측 압력이었죠. 캄보디아 정부를 통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를 찾아냈고 위성통신으로 전환했습니다. 독자적 정보망을 구축했죠. 이틀 만에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이건 완벽히 준비된 대응이었죠. 태국에서 여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방콕 거리에 수만 명이 모였고 손에 플래카드를 들었죠. 우리 정부는 왜 안 움직이냐, 한국처럼 하라. 저는 그 행진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물결 같았습니다. 태국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단상에 섰죠. 강력 대응 약속, 특별팀 구성, 한국과 공조.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꾸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움직였습니다. 필리핀도 따라왔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체 대응팀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는 선언이었죠. 소셜미디어가 뜨거웠습니다. Be like Korea, 코리안 스탠다드. 해시태그가 300만 개를 넘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중국계 범죄 조직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통신망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암호는 더 복잡해졌고 이동 경로가 바뀌었죠. 한국팀의 등장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한국 대사관이 확장됐습니다. 인력은 2배로 늘었고 장비가 추가됐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이 가동됐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한국 교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사관 민원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불안한 표정들이었지만 나갈 때는 달랐습니다. 안도하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 교민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론 여전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접촉해왔습니다. 공동수사 제안. 저는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압력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팀은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고 그저 다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켜져 있는 작전실 불빛을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인질들을 위해 쉬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세계가 비판할 때도 말입니다. 동맹이 압력을 넣을 때도 말이죠. 한국은 국민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대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의지로 싸우는 나라. 여론이 아니라 국민을 선택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 17명 중 1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5명의 위치도 파악됐죠. 저는 푸놈펜 공항 근처 호텔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6시. 태극기가 달린 차량 행렬이 대사관으로 들어왔죠. 구출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무너지듯 한국 요원을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등을 토닥였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으로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한국팀은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인터뷰도 거절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현장 지휘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국에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뜨거웠죠. 국민을 구하는 정부가 진짜 강대국이다. 해시태그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꽃다발을 놓고 갔죠.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도 한국의 모델을 따르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도 발표했습니다. 국민보호특별팀을 구성하겠다. 한국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언론이 한국을 다뤘습니다. 긍정 보도율이 98%였죠.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 대사를 찾아왔습니다. 공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협조를 요청하는 쪽이 캄보디아였습니다. 한국 측은 차분했습니다. 함께 해결합시다. 그게 목적입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짜 강함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집 다큐를 제작했죠. 코리아, 더 네이션 댓 무브스 퍼스트. CNN도 긴급 보도했죠. 군사적 정밀함, 인간적 마음, 한국식 방법.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총보다 양심으로 승리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국내 반응이었죠. 서울 광화문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구호도 함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부심이었죠. 한 시민이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한다.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이 순환을 저는 25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작전실에서 한국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망을 통해 일부를 들었죠. 아직 5명이 남았습니다. 철수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휘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원 구출까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푸놈펜 하늘에 노을이 졌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수많은 국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그날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쓰는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그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다음 작전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죠. 나머지 5명. 한국팀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헌신의 나라로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협박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에 던져진 봉투였죠.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한국 요원 1명이 미행당했습니다. 푸놈펜 시내였죠. 검은 차량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엔이 권고문.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하라는 내용이었죠.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만 표정 변화가 없었죠. 나머지 5명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울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전 계속. 철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 외곽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거였죠. 어둠이 도시를 삼킨 뒤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5명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이 이동 준비 중이었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밤. 한국 작전팀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실시간 추적 신호만 깜빡였죠. 통신은 불안정했고 무전음이 끊어질 듯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0km, 20km, 10km. 신호가 움직였습니다. 가시거리 0입니다. 폭우와 정전으로 모든 게 검은색이었죠. 한국 요원들의 그림자만 움직였습니다. 건물 포위 완료. 진입 준비.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빵.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전이 끊겼죠. 10초, 20초, 30초. 숨 막히는 순간. 무전이 다시 터졌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범죄 조직 진압 완료. 인질 5명 확보. 전원 생존.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요원의 부상. 무전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임무 완료.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경력의 처음이었죠. 헬기 소리가 들렸고 부상자 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기 조명이 폭우를 뚫고 땅을 비췄습니다. 1달 넘게 감금됐던 인질 5명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요원들은 그들을 담요로 감쌌고 부상당한 요원이 마지막으로 실렸습니다. 동료들은 경례했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기억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폭우가 멈춘 뒤
구름이 갈라지며 햇살이 쏟아졌죠. 푸놈펜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한국 대사관 옥상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구출된 5명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들었죠. 요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기념 촬영도 없었습니다. 태국 생방송이 이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말을 잇지 못했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10만 개, 100만 개. 한국의 경의를. 이게 진짜 군인이다. 이게 진짜 국가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련 긍정평가 99%. 전례 없는 수치였습니다. 푸놈펜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꽃을 놓았죠. 말없이 놓고 갔습니다. 한 노인이 태극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17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모르게 경례했습니다. 군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군인처럼 섰습니다. 태극기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그건 깃발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약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 비가 멎자 하늘이 그들을 인정했다. 기록을 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애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립이 아닌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작전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캄보디아 전역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팀이 수집한 통신 기록, 자금 흐름, 조직원 동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는 건물만 17곳이었죠. 수천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범죄 조직의 통신망이 해독됐고 조직 리더들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자금 이동 경로도 추적됐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는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 말레이시아 당국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측도 조심스럽게 협조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만든 건 작전팀이 아니라 연합이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동시다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 세 나라에서 동시에 범죄 조직 거점이 급습당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죠. 푸놈펜 외곽 건물 5곳이 동시에 포위됐습니다. 한국 합동팀과 현지 경찰이 함께 움직였죠. 저항은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미 도주 중이었으니까요. 태국에서 조직 간부 2명이 체포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1명이 잡혔죠. 미얀마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붙잡혔습니다. 양곤 외곽 호텔에 숨어 있었는데 현지 경찰과 한국 정보 요원이 함께 진입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끝났다.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무너진 겁니다. 인질 구출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23명, 태국에서 78명, 미얀마에서 56명. 총 257명이 구출됐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태국인, 말레이시아인, 필리핀인도 포함돼 있었죠. 한국이 시작한 작전이 동남아 전체를 구한 겁니다. 국제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BBC 속보. 코리아 리즈 디 오퍼레이션, 한국이 작전을 이끌다. CNN도 특집을 편성했죠. 프랑스 르몽드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보다 양심으로 승리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주변국 반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태국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죠. 말레이시아 총리도 한국의 리더십이 동남아를 구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99%를 넘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말이죠. 소셜미디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코리아 세이브드 어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해시태그가 1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푸놈펜 한국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시민들이 꽃다발을 놓고 갔습니다. 감사 편지를 남겼죠.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국 작전팀은 조용했습니다. 승리 선언도 기념식도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한 기자가 물었을 때 지휘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 일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펜을 놓았습니다. 작전실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정리됐고 서류가 상자에 담겼죠. 일주일간 밤을 지새웠던 그곳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푸놈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 합동팀이 귀국하는 날이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탑승구로 걸어가는 모습을 말이죠. 환송 인파는 없었습니다. 플래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날 한국은 세계가 배우는 기준이 됐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작전 종료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제안보포럼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과 안보 전문가 3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 기록의 발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코리아, 더 네이션 댓 무브스 퍼스트, 한국, 먼저 움직인 나라. 화면에 푸놈펜 공항 사진이 떴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장면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표였으니까요. 한 달 동안 동남아가 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민보호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한 모델이었죠. 말레이시아도 긴급 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까지 각국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K-리스폰스 프로토콜, 한국식 대응 체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동남아 12개국이 한국 모델 도입을 발표했다고 말이죠.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 붕괴 소식도 한국의 활약도 말이죠. 대신 내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서방 세계는 달랐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신속 대응 모델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독일도 비슷한 자료를 냈습니다. 프랑스 국회에서는 한국 사례를 2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범이다. 저는 그 발언들을 하나씩 인용했습니다. 객석의 외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내부도 달라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92%가 정부의 대응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죠.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비슷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자발적 집회가 열렸습니다. 구호도 없고 함성도 없는 조용한 모임이었죠. 사람들은 그저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짜 우리를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 달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죠. 시스템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판을 감수하고 압력을 견디고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용기 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5분 넘게 이어졌죠. 저는 그 박수 속에서 프놈펜의 폭우를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한국 요원들의 그림자를 말이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 쓴 기록들이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귀국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25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다.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경제대국이라 자랑하는 나라들.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따로 있었다. 국민을 위해 싸우는 나라였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헌신으로, 전쟁 대신 신념으로 승리했다. 그들은 세계에 증명했다. 진짜 힘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푸놈펜에서 봤던 그 새벽 하늘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던 그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붉은 태양빛 속에서 빛나던 그 깃발이 말이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우는 교과서가 됐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기록은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짜 힘을 말이죠.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